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도 유드림 의원 홍영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기다리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예. 왜요? 네, 아니 많은 여자분들이 정말 요즘은 남자분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몸매가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들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바디라인을 예쁘게 해주는 톡신 시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사실은 잘못된 근육의 발달되는 거는 잘못된 움직임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많이 있어서요. 저는 단순히 바디라인 톡신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톡신만 놔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 교정이나 운동 방법, 스트레칭법 이런 것들 좀 같이 교육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승모근 톡신이랑 종아리 톡신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승모근 톡신은 네. 예비 신부님들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시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결혼식 때는 오프숄더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프숄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깨 라인이 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네. 승모근을 좀 맞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보시면은 보통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오프숄더나 드레스를 입었을 때 안 예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나았겠죠. 음.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승모근 여기가 이제 발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단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사람이 긴장을 하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단축이 되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단축점들이 생기면 방사통이 어깨나 이제 목 뒤나 이렇게 보면은 두통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풀어지면은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어깨 통증도 좀 좋아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단축되는 이유들이 네. 사실 아래쪽부터 쭉 척추는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코어 근육을 잘못된 사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북목. 그죠? 거북목, 일자목 네. 이런 것들 잘못된 목 근육 사용 때문에 이렇게 단축되고 통증이 생기고 어깨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서 또 이 습관도 바꿔주시는 그런 코칭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위아래로 잡아주는 근육 중에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근육을 여기를 단련을 좀 시키면 아래쪽에서 잡아주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육 쓰는 방법을 좀 아시게 되면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네. 팔을 올리는 건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죠. 네. 컴퓨터를 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인의 근육 움직임을 좀 아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몸 쓰는 거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네. 헬스장 가서도 유산소 운동 주로 하시고 네. 기구 운동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조금 너무 깊어지는 얘기이기는 한데 네. 아래서부터 힙이랑 코어 근육들이 이렇게 잘 잡고 있으면은 이제 모양상 이렇게 일자목이 안 되는데 여기 아래쪽 근육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같이 일자목이 되면서 이렇게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승모근이 굳이 무리를 할 일이 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번에는 승모근 말고 또 다른 부위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위를 많이 좀 시술을 원하시나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 종아리 톡신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아리는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네.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는 이유는 이것도 또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잘못됐다든가 네.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이렇게 앉아서 있는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근육 사용이랑 근육 단축 때문에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칭 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근육 사용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을 안 하고 톡신만 맞게 되면은 네. 여전히 그 부위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막 맞다 보면은 여기는 줄어드는데 주변 근육이 막 생겨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 확 잡혔던 것들이 좋아졌는데 주변이 막 울퉁불퉁해져요. 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은 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맞은 다음에 좀 약간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같이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특히나 종아리는 맞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점점 울퉁불퉁 이상해집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이렇게 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고요. 네. 사람이 앉아서 자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기가 이렇게 단축이 돼요. 늘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스트레칭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좀 없고요. 요거보다 각도가 조금 더 돼야 돼요. 더 앉듯이 하고 뒤로 빼야 된다는 거죠. 그거 되게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발 받침대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당겨주면은 좀 더 편해요. 여기에 이게 발 받침대나 이런 건 앞쪽에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더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하이힐 신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스트레칭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지금 승모근과 종아리를 일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몸에 맞을 수 있는 톡신에 대해서. 혹시 근육 톡신, 다른 부위도 맞을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보통은 맞으시는 게 깜짝이야. 이제 상완. 상완은 이제 요새는 일반인 분들도 조금 맞으시는데 보통은 이제 연예인 분들이 좀 맞으셨죠.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쭉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허벅지. 네. 근데 사실은 여기는 좋은 근육이에요.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근육이라서 여기는 톡신을 맞는 걸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미용상.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야 좀 본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맞으시면은 네. 좋긴 한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난 약간 근육이 울퉁불퉁한 게 좀 싫어 정도면은 네.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를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들에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요 근육들에 맞은 다음에 다른 부위들이 또 오히려 좀 생기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권해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시술 주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죠. 승모근이나 종아리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 근육 톡신이랑 비슷하게 4-5달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승모근은 그렇죠. 두통이나 뭐 어깨 통증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1-2달 정도 빠르게 3-4달에 한 번씩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육이 이제 수축을 시작하면은 다시 통증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이거는 저의 사심이 잔뜩 담긴 질문이긴 한데 승모근이든 종아리든 어찌됐든 아름다워 보이려고 맞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그럼 중요한 이벤트 어느 정도 전에 맞는 게 좋은가요? 한 달 전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육 톡신 같은 경우는 네. 근육 자체가 안 쓰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쓰여지면 그 다음부터 근육이 줄잖아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전 정도는 맞으시는 게 좋겠고 1달에서 2달 정도 사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1-2달 정도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장님 오늘 정말 유용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재미있게. 마지막으로 이제 톡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하나만 해주신다면요. 톡신 시술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병원들에서 톡신 시술은 이제 부원장님들 네. 좀 이렇게 초보 원장님들에게 맡겨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술이나 필러나 뭐 이런 시술들이 좀 더 위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톡신이 지금 발전을 좀 더디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 충분히 예전에는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요새는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톡신 시술 자체를 미끼 상품으로 쓰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발전이 더뎌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원리나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진짜 톡신은 되게 좋은 매개체고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맞으시면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다. 하여튼 좀 톡신 시술도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싼 데만 찾으시는 것보다는 물론 싼 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싸고 좋은 거면 좋죠. 근데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톡신 시술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네. 잘하는 데서 맞아라. 잘하는 병원에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드림 의원 홍영호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4회에 걸쳐서 이 톡신의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